RPM 104쪽의 697번 문제입니다. 요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1,2를 지날 때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fx가 1,2를 지난다라는 것은 f1이 2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역함수가 1,2를 지난다는 것은 f 역함수 1이 2라는 뜻인데 우리는 역함수 단원에서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생긴 식을 항상 f2는 1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 fx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있는 거고요. 이것만 이용해서 a랑 b를 찾을 수 있죠. 자, f1이면 루트 a 플러스 b가 2라는 얘기고요. 양변 제곱하면 a 플러스 b는 4 이렇게씩 하나 쓸 수 있고 f2면 루트 2a 플러스 b가 1이란 얘기니까 양변 제곱하면 2a 플러스 1은 1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빼버리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a는 3이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마이너스 b의 값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네, 698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찾으세요 라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역함수 찾는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역함수 찾는 단계 자, 역함수를 찾는 단계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x는 뭐뭐뭐뭐로 정리하는 거였죠.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고 자리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대로 가보면 얘를 이제 x는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를 x는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곱이 필수예요. 루트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곱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 상태대로 놓고서 양변 제곱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너무 복잡해지죠? 자, 3을 넘겨서 이렇게 우변에는 루트만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야 정리가 잘 되겠죠. 그러면 얘는 y-3의 제곱 그대로 일단 놓을게요. y-3의 제곱. 자, 우변에서는 여기 앞에 있던 마이너스는 제곱하는 순간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루트가 벗겨지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목표는 x는으로 정리하는 거니까요. 2를 먼저 넘겨주고 그리고 양변을 x 앞에 있는 4로 나눠주면 되겠죠. 좌우변 바꿔서 쓸게요. 자, 4로 나누면 4분의 1 y-3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x는으로 정리가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x 자리에 y 넣어주고 y 자리에 x만 넣어주면 그러면 역함수 완성되죠. 그래서 자, 역함수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a 값 요게 지금 요거란 얘기니까요. 이렇게 둘이 비교해 보면 a 값이 4분의 1 그리고 b 값이 3 마이너스 3 그리고 c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자, 여기까지는 바로 나오는데 이 마지막에 이 정의역 있죠. 이게 지금 역함수의 정의역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역함수의 정의역까지 찾아줘야지 답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역함수를 만들게 되면 원래 함수와 치역과 정의역과 치역이 또 서로 이렇게 바뀌었었죠. 그쵸? x 역할을 y가 하고 y 역할을 x가 하는 거니까 정의역, 치역도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이 역함수의 정의역이니까 어디로 가보면 돼요? 원래 함수의 치역으로 가보면 되겠죠. 그쵸? 원래 함수의 치역. 자, 원래 함수를 보니까 원래 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보기 좋게 정리하면은 사괄호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출발점이 마이너스 2분의 1,3 여기서 출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가는 그래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는 이 무리함수의 치역이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점에서 출발해서 내려가니까요. 그럼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원래 함수의 치역이 그대로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면서 자, 이 역함수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정의역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D는 3이 되는 거고요. 이걸 다 곱하라 그랬으니까 다 곱하면 8분의 9가 답이 되겠네요. 네, 699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긴 fx라는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f와 f 역함수의 교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 거의 다 어떻게 풀었었냐면 f와 f 역함수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y는 x라는 직선 있잖아요. y는 x라는 직선도 맨날 같이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를 찾지 말고 f라는 함수와 y는 x의 교점으로 문제를 풀어주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좀 잘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거든요. 자, 이 녀석의 그래프는 출발점이 마이너스 6,0이고요. 그러면서 오른쪽 위로 가는 요런 느낌의 그래프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친구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기냐?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기는 요건가요? 요거. 역함수는 이렇게 생기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요 파란 그래프를 요 빨간 직선에 대해 대칭을 이루게 되면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아, 우리가 찾고 있는 점은 여기에 있는 점이구나. 교점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교점 여기 하나밖에 없고요. 이 지점의 값은 양수, 양수겠구나. 1사분면이니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fx와 y는 x의 교점을 찾자 그랬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다라고 놓는 게 교점 찾는 식이죠. 자,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요. 양변 제곱하면 x 플러스 6은 x 제곱이니까 넘겨서 인수분해 할게요. 자,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그래서 x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아까 그래프 그려서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점은 1사분면에 있는 교점이에요. 따라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x 값은 3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3이라는 값이 요점의 x좌표인 거니까 교점의 좌표는 3,3이 될 거고요. a 플러스 b는 6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산 과정에서 양변을 제곱함으로써 원래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곱을 함으로써 교점이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미리 그려보면 우리가 원하는 점이 정확히 어딘지를 파악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래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700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우리는 f라는 함수와 y는 x의 교점 이렇게 파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그래프의 도움을 조금 받아보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요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 값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출발점이 몇 컴마 몇인지 모르겠지만 자, 마이너스 3분의 a, 1이라고 한번 찍어놔 보고요. 우리가 이 그래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여기 부호도 플러스, 여기 부호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리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무리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찾아보니 그 교점이 두 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이 요런 느낌으로 지나가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이 무리함수하고 두 번 만나도록 이렇게 두 번 만나도록 지나가 줘야 되겠고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또 3루트 1이에요. 그러면 그 3루트 1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요렇게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이 직선이 y는 x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x값 증가량과 y값 증가량이 늘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항상 요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y는 x에서는. 자, 그런데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루트 2다라고 하면 여러분 직각이등변 삼각형 알죠?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죠. 1대 1대 루트 2 따라서 여기가 3이고 여기도 3이라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는 요 놈과 y는 x의 교점을 찾을 거기 때문에 역시 교점 찾는 식으로 출발할 겁니다. 루트 3x 플러스 a 플러스 1은 x다 라고 놓고요. 이 교점 찾는 식의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는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뭘까요? 자, y는 x하고 이 무리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한 놈은 알파고, 자, 또 한 놈, 요 놈의 교점의 x좌표는 베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알파, 베타는 교점의 x좌표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1을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해 볼게요. 1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이쪽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얘는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0, 요런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그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고1 1학기 때 수학 상에 나오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혹시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요거요. 그쵸? 이거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써놓을 수가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1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 그래프에다가 그려놨던 것들을 보면 보세요. 요 베타라는 값하고 알파라는 값하고 얼마 차이 날까요? 3 차이 납니다. 그쵸?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3이 돼야 돼요. 그쵸? x값의 차이가 3이니까. 그래서 하나 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이라는 식까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 놈과 요 놈을 연립해보면 알파가 1인가요? 베타가 4, 이렇게 나오죠. 그쵸? 알파는 1, 베타는 4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요 식에서 알파 베타 곱한 게 4니까 4는 1 마이너스 a가 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겠고요. 뭐 교점 찾는 식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요렇게 그래프 y는 x 혹은 y는 마이너스 x 같은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그래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삼각형들을 활용해서 요 길이를 빨리 찾을 수 있다면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701번 문제입니다. 요거를 풀으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뭐 딱 봐도 f 역함수와 f가 바로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i 항등함수가 되면서 사라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f 역함수 3의 값을 찾는 거고요. f 역함수 3의 값을 k라고 해보면 당연히 fk는 3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fk란 뭐냐? 루트 2k-3이고요. 그게 3이 되기 위해서는 k 값이 6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양변 제곱해서 풀어보시면 되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02번 문제입니다. 702번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f와 g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런 뜻이죠. 그죠? f와 g를 합성했는데 x가 나왔다는 것은 항등함수가 된 거니까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에서도 f랑 g가 합성되는 순간 이거 i가 되면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g2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g2의 값을 k라고 해보면 또 f하고 g하고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요. g2가 k면 fk가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fk면은 루트 2k-1인데 얘가 2라고 했으니까요.
양변 제곱하면은 2k-1은 4가 되겠고 넘겨서 나누면 k는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얘가 702번의 답이네요. 네, 703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나왔는데 여러분 안 까먹었죠? 이 역함수를 안에다가 뿌릴 수 있는데 안에 뿌리면 자리가 바뀐다. 그래서 이 전체 식은요. G 합성, G 역함수 합성, F 합성, G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G와 G 역함수는 I가 되면서 사라져요. 따라서 얘는 F 합성 G 요것만 남아있는 거고요. 거기다 그러면 3 집어넣은 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G3부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G3 해볼까요? 여기 3 들어갔으니까 1분의 6 빼기 3, 3이죠. 1분의 3, 3이네요. 얘가 3입니다. 그러면은 F3 찾는 거네요. F3. 그쵸? F3이면은 여기다 3 집어넣었으니까 또 3이네요. 그쵸? 그래서 답도 3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704번 문제입니다. 이 녀석도요. 혹시라도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자, 역함수 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F 역함수 안에 F 역함수 A가 들어가 있고요. 그 결과가 9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약간 생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잠깐 대문자 A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 역함수의 대문자 A가 9라는 거니까요. 이제 보면 바로 되죠? F9가 A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F9의 값은 바로 찾아내면 되겠네요. F9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니까 X자리에 9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니까요. 아, 대문자 A가 마이너스 2란 얘기구나. 근데 대문자 A는 또 뭐였냐면 F 역함수 소문자 A였죠. 요거였죠. 그쵸?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F-2는 A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F-2는 밑에 있는 식에다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A는 루트 3이다. 이렇게 찾으셔야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계산이 가능합니다.